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입니다.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 나누기 분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수의 분수의 분자를 나눠준 후 분수의 분모를 곱해주면 됐었죠. 또는 자연수의 분수의 분모를 곱한 후에 분수의 분자를 나눠주어도 되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세모 나누기 네모분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이 식은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와 같았습니다. 또는 세모 곱하기 네모 나누기 동그라미와 같았죠. 물론 이 괄호 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이네요. 준기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통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왠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바꾸고 생각을 해보래요. 그리고 두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 바로 힌트를 주고 있죠. 남자친구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통에 담아보니 두 통이 가득 찼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5분의 4 나누기 2를 하면 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위의 대화를 보고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서는 두 통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통의 3분의 2가 가득 찼죠. 그래서 2를 3분의 2로 바꾸어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래요.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방법 사용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문제를 그렇죠. 비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한 다음에 3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물론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먼저 구하지 않고 두 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해주어도 우리가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이 몇 리터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통분후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의 3분의 1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한 후 3배를 해서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몇 리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비율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비율.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은 바닷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고요. 통에 얼만큼 차느냐가 기준량이 되겠죠.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2통 분의 5분의 4리터입니다. 자, 비율로 나타냈으니까요. 기준량을 1, 한 통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3분의 2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량은 한 통이 되고요.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할 때마다 통분하고 또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바꾸고 또 그것을 계산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와 같지만 그 계산 과정이 좀 더 간단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두 번에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첫 번째가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한 후 3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2로 나누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눗셈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곱셈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2와 같은 곱셈식은 그렇지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3분의 1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기 때문에 기준량을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3배해 주는 것입니다. 곱하기 3을 하면 기준량은 한 통이 되고요.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두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한 후 2분의 1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율을 불러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3배를 해주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두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2분의 1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5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하면 5분의 6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1, 그래서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1과 5분의 1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교과서의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가 비교하는 양이었고요, 3분의 2가 기준양이었습니다.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준양 3분의 2는 이렇게 되겠고요, 비교하는 양 5분의 4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가운데 막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림이 좀 더 잘 이해된다고 지난 시간에 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먼저 통이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량과 비교한 양을 각각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기준량은 3분의 1이 되고요, 비교하는 양은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통과 5분의 4리터를 그대로 둘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헷갈릴 만한 부분은 잠시 가려두고요, 이것을 통째로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3분의 1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5분의 2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 끝났으니까요, 가렸던 부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5분의 4리터를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 2는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과 같았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3분의 1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인 5분의 2리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아니라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죠. 그래서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3배를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기준양은 1이 되고요, 비교하는 양은 5분의 6이 되겠죠.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아래 그림으로 그대로 설명해 주면요, 3분의 1통 5분의 1리터를 그대로 3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헷갈릴 만한 부분 잠시 가려두고요, 이제 3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배, 2배, 3배를 해주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5분의 6리터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1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5분의 1 곱하기 네모분의 1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구했던 통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 되겠죠.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었습니다. 계산 결과가 5분의 2였죠. 자, 이 5분의 1리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곱하기 3, 3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1과 5분의 1리터가 나왔죠. 그래서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1과 5분의 1리터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나타낼 수 있겠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건지, 그냥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건지. 자, 어쨌든 왜 나타낼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과정을 통해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하고 같고, 또 5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과도 같다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에는 계산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은 순서대로 계산해도 되지만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한 다음에 3을 나중에 곱해줘도 되고요, 3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한 다음에 5분의 4를 곱해줘도 됩니다.
또 3 곱하기 5분의 4를 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줘도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를 한 다음에 3을 곱해줘도 돼요. 아니면 아예 거꾸로 2분의 1 곱하기 3을 하고 맨 마지막에 5분의 4를 곱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계산 결과는 5분의 6, 1과 5분의 1로 같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곱셈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계산해서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방금 전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글로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나타내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 뒤에 있는 분수입니다. 뒤에 있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꾼다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 되겠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별분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꿔주고 별분의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분의 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봅시다.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요.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세요. 선생님하고는 7분의 2 나누기 3분의 1만 같이 해결하고 나머지는 정답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7분의 2 나누기 3분의 1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7분의 6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 뒤에 있는 분수겠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별분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나눗셈식이 있을 때 이것을 곱셈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꾸고 뒤에 있는 별분의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분의 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